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주를 시작을 해야 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정 대표님? 네. 정 대표님 방금까지 열심히 또 이렇게 종목 브리핑 영상도 찍으시고 그러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반기 느낌이 좋아요. 하반기 느낌이 좋습니까? 2021년 하반기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도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근래 들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미국 시장 또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부각을 받아줄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일요일 바로 오늘 오후에 나오신 따끈따끈한 뉴스죠. 윤석열의 첫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 발표를 했는데 키워드가 결국 부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또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부동산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도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부동산이란 게 엄청 예민하잖아요, 사실. 어떤 많은 사태도 있었고,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얘기를 할까 기대도 했었을 텐데 좀 파워풀하죠, 사실. 맞습니다. 정책 자체가. 네. 상당히 좀 파워풀한 정책이기도 하고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키워드 자체가 무주택 청년 가구의 시세보다 좀 낮은 원가로 주택을 좀 분양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혼부부와 청년층한테 주담대 비율을 LTV를 80% 이상까지 인상을 해주겠다라는 키워드가 좀 붙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부와는 그 정책의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 중도층과 반대파의 이런 투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슈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우리나라 이제 시장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정치 테마가 엄청 강력하거든요. 맞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근데 요번에는 살짝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적은 건지 아니면은 뭔가 매력도를 느끼게 할 만한 인물이 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테마의 길이가 예전보다는 좀 짧아졌다. 주기가 엄청 짧아졌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정책이 하나둘씩 이제 나온다면 윤석열 씨의 정책 같은 경우는 그간 거의 말이 없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만 윤석열 씨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련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근래 들어서 이제 윤석열의 도시재생 관련 이슈로 엮여졌었던 웹스,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인테리어 관련된 이슈도 꽤 많이 엮여졌었죠. 그쵸. NX, 벽산, YIMT 이 정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윤석열의 와이프랑 또 같이 이 이슈가 있었었던 히림이라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어차피 이 종목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또 인물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첫 번째 나와준 공약에 대한 관련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정책 관련 이슈가 엮여져 있는 종목군들은 그것도 첫 번째 첫 타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 정책주의 파워풀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대선 때 어쨌든 대선이 한 4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대선 공약 혹은 그 후보자들의 공약 관련주들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그냥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화공약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네, 예전에 사실 출산율도 굉장히 파워풀했었고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4대강 그때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책주는 이제 꼭 한번 봐야 된다. 4대강 때는 진짜 입이 떡 벌어졌죠. 네, 말도 안 됐죠. 그때 당시에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4대강을 만들고 그게 아름답게 잘 되면 도로도 깔고 자전거도 많이 타겠다 해가지고 삼천리 자전거가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진짜. 네, 그 정도로 좀 테마가 붙어줄 수 굉장히 4대강이 만들어져서 4대강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기 옆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깔리면 사람들이 자전거 미친듯이 사겠다 해서 삼천리 자전거가 그런 정책주로 엮였었는데 그런 거 하나둘씩 찾아보시면은 정책주 꼭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드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말씀드린 대로 여야 좀 양쪽으로 다 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발표로 인해서 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키워드가 시장에서 같이 부각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재명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뭐 범양건영이나 아니면 이스타코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 이 정책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 정 대표님께서 한번 두 번째 모멘텀 좀 소개를 시켜주시겠습니까? 이재용 씨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볼 수 있는데, 이재용 씨가 이제 사면이 되셨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보를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반도체와 바이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흐름, 왜냐면은 엄청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뭐 얼마를 뭐 200조? 뭐 넘게 투자하겠다, 240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국익에 도움을 주실 거다라는 걸로 이제 엄청난 투자로 이제 맞습니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1위로 갈 거다. 뭐 TSMC 뭐 잡으러 가자.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진짜 많이 밀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망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절대 자리를 내주기 힘든 그런 섹터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이번에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네, 의도적으로 많이 밀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투매는 언제나 이유 있는 과투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 시장에서 뭐 반도체 사이클이 뭐 고점을 찍어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뭐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비메모리 하면 뭐 네페스, 뭐 SFA 반도체, 테스나 LB세미콘 이런 뭐 기업군들도 있고 관련주가 엄청 많아요, 사실. 반도체 관련주. 뭐 패키지 관련주도 좀 많고, 뭐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YIK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쵸. YIK도 공부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종목이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증거금 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신용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키움증권 기준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으로 바뀌었거든요. YIK가 이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장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업무 그리고 뭐 기술 이런 걸 따져보면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실제로 저희는 뭐 다른 종목을 매매를 했었죠. 실제로 BSB에서는 다른 종목을 매매했는데, YIK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무조건 볼 필요가 있고, 리노공업이란 종목도 사실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노공업이 삼성전자보다는 네임밸류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삼성전자 혹은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이 회사한테 가서는 쉽게 갚지를 못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서 그 밸류 체인을 너무나 그 반도체 막 공정이 막 8대 공정이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기 힘들면은 그 공정마다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꼭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MK전자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근래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아주고 있고, 이재용 반도체 이슈가 붙어주면서 삼성전자 이슈도 같이 붙어주고 있는 좀 근래 들어서 시장에서 좀 핫하고 트렌디한 종목이다. 네, MK전자가 원래 처음 이제 시세를 줄 때는 이제 삼성 SDI의 뭐 음극재 쪽에 맞습니다. 이슈가 붙었는데 다시 올라갈 때 그때는 반도체. 반도체로 올라간 부분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뭐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슈를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만한 섹터, 그리고 과투매의 그 수상한 이유가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재료만 사실 가지고 공부를 해보셔도 도움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재료 브리핑 1편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